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데일리 비트맥시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지난 주말 굉장히 파도 같은, 엄청나게 큰 파도 같은 가격 움직임을 보여줬죠. 지금 현재는 63,000달러까지 다시 올라줬는데 한때 이제 6만 선까지 위협하면서 6만 선을 뚫었죠. 59,000까지 떨어졌다가 61,000으로 회복했다가 그런 아주 격동의 일주일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조금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었으나 그렇게까지 강한 반등은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63,000으로 회복을 해주네요. 이게 아시아장의 어떤 뭔가 저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 미국은 아직은 일요일인데 우리나라 아시아장이 이제 월요일로 복귀하는 현재 시간 비트코인이 올라주는 걸 보니까 뉴욕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박살이 났죠. 그래서 아마 이 3대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많이 떨어진 게 지금 현재 코스피에도 영향을 그대로 미치고 있고 그 투심이 비트코인으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거죠. 코스피가 떨어진다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코스피에서 오히려 빠져나간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일부 지금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그동안 많이 비트코인이 지금 주목을 못 받았고 워낙에 이제 AI 관련 주식과 스페이스X 그다음에 엔트로픽 IPO의 그 대기 자금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팔고 다 자금이 나갔고 거기에다가 이제 코스피로도 많은 자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고 하다 보니까 이제 증시 피로감은 확실히 쌓여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피로감 때문에 증시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자 그게 비트코인 완전히 저가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평화협상안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게 지금 미국 그 3대 지수 선물을 모두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예상컨대 오늘 밤 그 뉴욕 증시 장이 열리면 3대 지수 선물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건대 지난 금요일에 내려갔던 것을 모두 만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드디어 미국이란 전쟁 종전에 대한 그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것에 이제 반사이익으로 같이 올라가는 것도 있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24시간 열려 있는 장이고 가장 유동성이 활발하다 보니까 이 지정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거시경제 매크로 뉴스가 터졌을 때 그냥 뭐든지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때려맞고 가장 먼저 적용을 받는 영향을 받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룰 핵심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페디나무스가 짚어낸 반감기 미드사이클. 지금은 이제 미드사이클이라는 얘기죠. 2028년 반감기 전까지 이제 2년 남았는데 그동안 하락장이 언제나 있었죠. 1년 정도 비트코인 가격이 흘러내리는 하락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등을 시작하고 그 반등을 한 가운데 이제 반감기가 옵니다. 그래서 27년은 아무래도 그래도 반등을 해주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28년 반감기가 오면서 이제 상승폭이 더 가파라지는 그런 이제 4년 주기 사이클을 비트코인이 보통 가져가고 만약에 이번에 6년 주기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변모하지 않았다면 4년 주기가 계속 된다는 얘기겠죠? 6년 주기는 이제 얕은 하락장을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완연한 상승장으로 빨리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건데 지금 이제 4년 주기 사이클 현재까지 보건데 2026년이 벌써 반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것에 사이페디나무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고요. 그 다음 트럼프의 평화협상 압박이 불러온 5% 수직 반등, 지금 뉴욕 증시 선물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떤 상황인지 좀 보도록 하고요. 2032년 100만 달러 돌파를 가리키는 장기 로그 스케일 차트 파월로, 우리 거듭 제곱의 법칙이라고 하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를 초월해서 84만 BTC 채워넣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펑러 CEO가 지금 본인들이 32BTC 판 것 때문에 가격 떨어지고 있는 그런 비난 여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나 좀 보도록 하고요. 1914년 위킬릭스 금 딜러 문서 이렇게 말이 어렵죠. 1974년 위킬리크스의 금 딜러 문서가 폭로한 파생 상품의 덫과 셀프 커스터디. 위킬리크스는 아시죠? 그 줄리안 어센지가 폭로한 CIA 기밀 문서들 그것을 정리한 게 이제 위킬리크스죠. 거기에 보면은 74년에 이 미국 정부의 이제 미국 정부가 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셀프 커스터디의 중요성을 우리가 복귀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월요일인데요.
뭐 날씨 괜찮은 것 같고요. 조금 흐리긴 하지만 아무튼 공기 굉장히 맑고 주말에도 공기 좋았죠. 비가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야외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오늘 이제 월요일이니까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하셔서 일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일찍 가정으로 들어오셔서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는 너무 가격 쳐다보지 마시고 또 비트코인 이렇게 잘 반등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월요일 맞으시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페딘 아무스의 트윗이 포문을 엽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 사이페딘 아무스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6만에서 7만 달러 박스권으로 조정을 겪는 동안 쏟아지는 주류 언론과 노코인어들의 부정적 여론을 정면으로 정조준했습니다. 그는 현재 시점이 24년과 28년 반감기 정확히 중간 지점이다 라고 강조하며 지금이야말로 인생을 걸고 공격적으로 사토시를 모아야 할 절대적인 타이밍이다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요즘 이제 제 유튜브 댓글 보면 아주 재밌는데요. 온갖 조롱과 비난 그리고 이제 원색적인 그 욕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달립니다. 네 말 듣고 샀는데 망했다 라든지 아니면 네 옛날에 했던 말들을 한번 떠올려 봐라. 비트코인 별로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는 척한다 라는 등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재밌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난 여론이 거세질수록 비트코인의 이제 하락장이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다다랐다고 볼 수가 있는 거라서 과연 이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뭐라고 할지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하고 나머지 자산들이 전부 그다지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 못할 때 과연 뭐라고 할지 지켜보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저도 아주 재밌게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사이페딘 아무스의 통찰은 아주 정확하죠. 지금은 4년 주기의 자연적인 이 사이클 속에서 거대한 회복장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노이즈 구간입니다. 대중의 공포, 그 다음에 언론의 비난, 온갖 조롱과 이 의심이 가득한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의 광기가 온갖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점, 진짜 강철손들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아주 싼 가격에 살아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이 아주 싼 가격에 산 사토시들이 이제 다음 사이클이 와서 다음 상승 사이클이 와서 여기에서 뭐 7배, 10배 이렇게 오를 때 그럴 때 큰 수익을 버는 거예요. 그동안 뭐 좀 고점에 산 비트코인들이 이때 다 만회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맞추는 건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어렵고 그러므로 우리는 DCA를 하는데 특히 저점에 사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워처 구루 계정이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64,000달러까지 5% 치솟은 차트를 공유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미국이 중재한 이란과의 평화협상을 받아들일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강력히 압박한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5% 수직 급등했다 전했습니다. 시장은 트럼프의 발언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종식되는 결정적 신호로 해석하며 즉각적인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발동을 시켰습니다. 지금 미국 정가 뉴스 잘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완전히 그 아젠다의 포커스를 내부 정치로 지금 바꾼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를 엄청 하고 다니죠. 부정선거.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언론 인터뷰에서 다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자기가 이제 바이든한테 진 거, 그 선거 완전 도둑맞은 선거였다.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부정선거가 지금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뭐 6일 전인가요? 5일 전인가요? 며칠 전에 아무튼 선거가 끝났는데 아직도 개표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개표가 이렇게 오래 지연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부에 이 지지 세력을 집결하는 것을 지금 그 드라이브를 완전히 걸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란 전쟁은 빨리 끝내려는 지금 속도감 있게 끝내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증시도 뭐 미국-이란 전쟁 소식은 이제 더 이상 상관없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게 끝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평화는 받아들여라, 협상은 받아들여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안 들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중재한 안을 직접 떠넘겨주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여기에서 비토를 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의 임박했다 이렇게 보는 이 시장의 지금 견해가 비트코인 가격 5% 수직 상승에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전쟁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에 억눌려 있던 자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증시로만 흐른 거죠. AI 수익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좀 거치고 위험자산 선호시가 돌아오면 아마 순환매가 강하게 돌 거고 이 전쟁 논의가 거치고 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또 한동안 우상향할 때
비트코인이 아마 특히 그동안 많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상승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전 기대가 되거든요. 뭐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미국이 지금은 현재 금리 인상기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에 지금 장기채 금리 상승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지만 결국 인플레이션과 장기채 금리 상승이라는 거는 경기 침체의 우려거든요. 그대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소비를 그리고 줄이고 있는 거는 미시간대 소비자 신지수 같은 거 보면은 그대로 나오죠. 지금 1980년대 이후로 역대 최저입니다. 소비가 많이 줄면은 당연히 자영업자 경기 안 좋아지고 대출 부도 같은 거 늘어나고 연체 부도 늘어나고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미국 실물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냥 증시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도 좀 비슷하긴 한데 우리나라 지금 주담대 금리가 7%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안 내려갑니다. 이제 미국이 만약 금리 인상하면은 더 올려야 돼요. 여기서 금리를. 기준금리를 우리나라가 막 내렸는데도 안 내려가는 주담대 금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10%는요 여러분 동남아 주담대 금리입니다.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에서 14%예요. 우리나라가 7%인 것도 굉장히 높은 건데 10%막 이렇게 되면은 동남아랑 비슷한 경제 체력, 뭐 경제 수준 이 정도 지금 해석을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독자의 굴기로 그냥 엄청나게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실물 경제는 박살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면 그러면 또 이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이런 사이클들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엄청나게 귀중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희소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중앙은행이 발행할 수 없고 정치권이 마음대로 발행량을 조정할 수 없고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희소한 거, 중립적인 거, 탈중앙적인 것에 엄청난 많은 자본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거세게 회귀할 거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지오반니 산도스타시라고 하죠. 파월로를 비트코인 버전으로 재해석한 그런 이탈리아의 수학자가 되겠습니다. 지오반니 산토스타시. 이분이 이제 코인마켓캡 계정에 요 메시지를 하나 리트윗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2040년대에나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벤자민 코엔이라는 사람의 보수적인 전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오반니는 단순 추정이 아니라 이 파월로우, 그래서 X축과 Y축을 로그 스케일로 분석한 스케일의 불변의 물리적 시스템을 근거로 제시하며 2032년에서 34년경 100만 달러 돌파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확언을 했습니다. 자, 저는 뭐 파월로우를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일자의 가격을 맞추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X축과 Y축의 로그 스케일을 먹였을 때 분명히 선형 차트가 그려지는 거, 선형 추세선, 선형의 직선이죠. 그러니까 직선의 장기 추세선이 그려지고 비트코인이 그것을 따라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정규 분포를 그려주는 것은 분명히 비트코인의 어떤 성장 방정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많은 유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성장 방정식이죠. 생존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시점에 얼마가 될지를 맞추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장기 직선 추세선에 수렴하는 거죠. 언젠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뭐 올라갔으면 얼마나 과열된 거죠. 과열된 게 언제 식을지. 너무 많이 빠졌을 때는 이제 저평가된 거죠. 그 저평가된 게 언제쯤 다시 관심이 돌아올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알려주는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특정 패턴을 가지고 그 추세선으로 다시 회귀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살아있는 네트워크면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단지 가격을 맞추는 어떤 모델로서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도 100만 달러를 돌파하는 거는 당연히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2032년이 될지 2040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2032년이 됐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죠. 2032년에 100만 달러 찍고 뭐 한동안 50만 달러로 다시 떨어졌다가 2040년이 되어서는 100만 달러로 복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점에 비트코인을 줍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상승하는데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저점에 주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가장 빛난다. 그것이 확실하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 갑니다. 수학적 필연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100만 달러가 되느냐, 그것을 맞추는 거는 아무도 모른다. 플랜 B의 스탁 투 플로우 모델도 못 맞췄고, 그리고 이 파월로우 법칙도 파월로우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들림 없는 펀더멘털과 무한 매집. 자, 퐁러 스트래티지의 현 CEO죠.
마이클 세일러의 A Good Time to Add More Dots라고 하는 트윗을 리트윗했습니다. 세간의 온갖 루머를 일축하며 회사의 비트코인 순 보유량과 주당 비트코인 가치를 지속적으로 우상향시키겠다는 절대적인 기업 방침을 재확인한 거죠. 마이클 세일러 2026년 6월 7일 기준 평단가 75,700달러에 총 84만 3,706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자사의 매집 차트, 그리고 아마 지난주에도 조금 더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Good Time to Add More Dot라고 하면서 오렌지색 점이 새로 생긴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32비트코인을 지난주에 팔아서 엄청난 역적 취급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거 판 거로 앞으로 더 많이 판다는 루머는 그냥 억측일 뿐이다. 우리 스트래티지는 앞으로도 계속 비트코인 넷 바이어, 순 매수자가 될 거다.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펑러 CEO의 지금 이 말은 장부상의 단기적 평가 손실은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자기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수량을 늘려나가는 기업이고, 그 중에 이제 조주이익을 위해서 약간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배당 재원이 됐던, 아니면은 그게 어떤 주가 부양을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 됐던,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일부 소량 매도하는 건 가능하지만 계속해서 매도하고 그것으로 뭔가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죽음의 나선으로 빠져들지는 않을 거다. 결국 순매수자가 다시 될 거다. 라는 시장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지금 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주주 환원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판다는 것은 이 BPS를 늘리기 위한, 높이기 위한 결국 전략이거든요. 비트코인 per share. 주당 비트코인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주가 상승이 워낙 가팔랐으니까 이 고평가된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말이 됐죠. 그래서 이 분모가 이제 주식 수구, 분자가 비트코인 개수라면 주식을 아무리 많이 발행해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BPS가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갈수록 더 적은 주식을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늘어나는 속도는 적어지고 주가가 그만큼 많이 상승한 만큼 이제 결국 현금은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사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늘어나면서 분자는 상승하고 분모는 줄어들고 분자는 상승해서 BPS가 상승하고, 이 BPS가 이제 이 회사의 핵심 KPI로서 이 주가 상승에 기여를 하는 거죠.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 잣대가 되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주가가 더 많이 빠지잖아요. 비트코인도 빠지지만 주가가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신규 주식을 발행해서 개수를 늘리면 BPS의 분모인 주식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죠. 그럼 BPS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게 이상적이죠. 이럴 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저평가받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를 줄이고 주식 개수는 그대로 유지해 두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BPS를 유지하고 우상향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하락장의 이 회사의 공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팔면은 이 회사가 이제 비트코인을 던지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이 팔 거다, 앞으로 더 많이 팔 거다, 이렇게 선반영되면서 오히려 더 주가 하락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적당히 팔아야 된다라고 아마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32개 아주 소량만 팔고 이제 시장에다가 한번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결국 이 회사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쓴다라는 믿음을 시장에 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주식을 발행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주식을 발행하도 너무 저평가되지 않은 가격에 발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그럼 또 이제 시장에서 주주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결국 상승장 오면은 또 이 회사는 오를 거야, 이러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회사가 신규 발행하는 주식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회사의 주가 상승에 체력이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 트윗입니다. TFTC 계정에서 공유해준 1974년 위키리크스에 유출된 런던 금 딜러들의 비밀 문서, 지금 그 비트코인 전문 미디어 TFTC가 재조명했는데요. 해당 문서에는 전통 금융 세력들이 금 선물 시장의 파생 상품 변동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일반 시민들의 실물 금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 보유 심리를 말살하려 했던 구체적 공작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죠? 월가가 과거 금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페이퍼 골드, 종이금 전술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어요. 그들은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선물과 파생상품, 나아가 현물 ETF라는 영리한 장치로 자산의 변동성을 키워 대중의 컨빅션, 확신을 꺾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개인들이 너무 많은 금을 갖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자기들이 싸게 금을 매집해서 이제 뒤늦게 가격이 오르는 금을 개인들에게 비싼 가격에 떠넘기는, 그래서 이제 엑시트하는 자기들은 그런 전략을 펼쳤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그 심증과 물증을 가지고 있었던, 의심해왔던 그런 거죠. 이 미국의 JP 몰건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아주 그 주체로 지목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 파생상품 시장에, 금 선물 시장의 거래량의 많은 부분을 이 기관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페이퍼 골드라고 하는 걸로 금 가격을 억제한다. 억제하고 또 때로는 이제 크게 튀어오르게 만든다. 일부러 자기들이 엑시트하려고.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가격 조작의 루머가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있었다는 게 1914년 위키리크스에 의해서 유출된 런던 금 딜러들의 비밀 문서를 통해서 지금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아, 진짜 구질구질하네요. 그죠? 우리 개인들은 언제나 이렇게 그 기관들의 먹잇감이 되죠. 정치권과 기관 투자자들, 이 은행 카르텔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캔틸런 효과로 한번 때려맞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조작질, 시장 조작질로 한번 또 때려맞고, 은행에도 돈 맡겼다가 뭐 은행 파산해가지고 돈 못 돌려받는 상황도 있고 한데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렇게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유권을 넘겨주면요, 과거 금의 역사처럼 가치 억압에 덫에 걸려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타협 없는 셀프 커스터디를 외치면서 주권을 내 지갑에 통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제이드 플러스로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 배우는 셀프 커스터디 그 실전 클래스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OT를 시작이 됩니다.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OT 전까지는 저희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셀프 커스터디, 언젠가는 배워야 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내 지갑에 있을 때가 진정한 비트코인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중동 긴장 재고조와 비트코인의 단기 변동성. 일요일 저녁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헤즈볼라 시설을 공격하고 이란이 보복성 경고 타격을 가하며 중동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6만에서 6만 1,000달러 횡보를 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달러 선은 또 강하게 방어하는 방어력을 보여줬죠. 5만 9천 달러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더 이상은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공격이 미국과 사전 조율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고요. 당초 이번 주 초에 영구적인 중동 평화 협상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했음을 언급하며 이란에게는 즉각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 촉구했고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추가적인 보복 타격 자제해라 강력히 압박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중재하고 있는 모습, 아마 조만간 그러면 이제 평화 협상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번져서 비트코인이 6만 3천으로 반등하고 있는 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지난 5월 8만 2천 달러 최고점에서 약 2만 달러 조정받은 상태고요. 중동 전쟁 불확실성이 완전히 종료되면 비트코인은 본격적인 다음 상승 랠리 시작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브로드컴의 실적 실망감으로 촉발된 인공지능 AI 주식 매도세가 시장 전체로 번졌던 뉴욕 증시 3대 지수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1년 만에 최악의 하락폭 4.2%를 기록을 했고요. 하락을. 그리고 브로드컴 주가가 7.9%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3% 폭락하면서 20년 3월 16일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코스피도 사이드카 발동될 정도로 큰 지금 낙폭을 보이고 있는 거죠. 주요 지수들이 극도로 과매수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하락은 단 몇 주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정상화 과정이다, 이런 객관적인 평가가 지금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기술주 하락이 다른 섹터로의 순환매 기회가 될 수 있었으나 미국의 5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17만 2천 건 증가했다, 이렇게 강력한 노동지표 나오면서 이로 인해 연내 금리 인상 환율이 또 커졌고 10년물 국채금리가 4.5% 위로 또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전반에 강력한 경고 등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지 않았어요. 강력한 고용지표에 이어 시장의 시선은 이제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오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란 전쟁 관련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헤드라인 CPI 상승률이 4%를 상회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도 금리 인하 당연히 고려조차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국채금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물 금리가 4.5% 위로 다시 올라갔고요. 뜨거운 고용지표에 그 다음에 연내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2년물 금리도 크게 올라서 4.160%까지 올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뜨거운 고용지표 때문이고요. 투자자들이 채권을 대거 매도했고 견조한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양대 그 국채 금리를 모두 밀어 올렸습니다. CME 페드워치 툴 데이터에 따르면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12월까지 최소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 확률을
70% 이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국제유가 WTI는 지금 2.7% 하락해서 90달러, 브렌트유는 2% 하락해서 93달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태의 빠른 종식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감지했다. 이것이 이 국제 원유 트레이더들한테 호재로 작용을 해서 지금 그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가격은 하락했지만 실질적인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유조선 수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공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수준이라 시장은 현재 비축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긴 한데 해협 봉쇄가 사실상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서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이게 이제 여름철 그 성수기까지 겹치면서 그 비축유가 빠르게 줄어들고 그러면서 원유 대란으로 빚어질 수도 있다,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7월 초에 진정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런 지금 시장의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인 평화협상 타결 기대감이 현재 유가를 누르고 있지만 물리적인 원유 공급망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재고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절벽을 또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다 이런 경고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밈 보시죠. 선장님, 전방에 2100만 톤짜리 절대 희소성 출현입니다. 지금 마치 이제 타이타닉호 같은 큰 배가 한데 그 빙산을 향해서 돌격하고 있죠. 곧 부딪힐 것으로 보이죠. 빙산은 비트코인, 그리고 배는 법정화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조종하는 저 거대한 법정화폐 크루즈가 절대 침몰하지 않을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배 안에서는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샴페인 파티가 한창이지만 배는 이미 인플레이션과 막대한 부채에 떠밀려서 정해진 파국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어둠 속에는 거대한 비트코인의 빙산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배를 향해 먼저 돌진하진 않습니다. 그저 2100만 개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수면 아래 거대하게 품고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킬 뿐이죠. 무한정 팽창하는 화폐 시스템은 결국 고정된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가 배 안의 화려한 조명에 취해 다가오는 위기를 외면할 때 펀더멘탈을 깨우친 사람들은 이미 조용히 구명보트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서히 가라앉는 배에서 끝까지 파티를 즐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단단한 진리 위로 대피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노이즈를 차단하고 묵묵히 사토시를 모아가며 다가올 거대한 충돌에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